목사가 활성화되는 게 그러한 연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필주 목사께서 남양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미 김이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시는 기독교 대표시잖아요. 그분이 한가한 이 박촌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34민으로 참여를 하셨으니까. 그만큼 기독교가 이미 다른 지역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목사라는 직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어요. 그 목사라는 직제, 학위랄까 이런 거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순회 선교를 하고 목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 시군 지역의 정주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관리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바란 그 화성 지역 3.1 만세 운동에는 중앙교단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전달을 했어요. 물론 천도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두 종교가 지역에서 이렇게 다 아는 얼굴들이고 하니까 잘 알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렇게 좀 적대 감정들이 심하지 않은, 그리고 중앙교단에서 이렇게 연합을 해서 만세 시위를 전개를 평화적으로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거고, 수시로 그 교단 대회를 하거나 회의를 하면 지역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그 제안교회가 불타게 된 간접적인 이유는 한말 조선군의 해산이 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안교회의 선교사처럼 와서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신식 군대가 아니라 구식 군대의 군대 해산에 의해서 왔으니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일본에서도 요주의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란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제안리 지역 주민들을 어떤 탄압하는 것도 목적이었을 테지만, 또 제안리에는 요즘처럼 마을회관 교육이 없으니까 예배당을 그렇게 공간으로 이용을 해서 예배당 마당에 모이게 했던 거고, 거기서 가두고 처단을 하게 했던 이유도 있지만, 그러한 성분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우리가 불편한 진실인데 65년도에 박정희가 일본하고 한일 수교를 해요. 그때 이제 4.19 막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고, 그 62년도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이렇게, 아마 우리 이원익 선생님도 그때 학생 아니셨어요? 4.19? 4.19는 고등학생 때인가?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일 수교가 이루어지고 통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단체에서 제안리를 방문해서 사죄합니다. 처음 와서. 그리고 지금은 그 금액을 잃어버렸는데 60만 엔인가 600만 엔은 이렇게 교회 마을에 주려고 하니까 서로 그래서 경기도청에 맡기고 가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건가 옥신각신 하다가 제암교회에 주고 제암교회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뭐야? 우리 조상의 목숨값으로 교회를 지었어? 그런데 그 제암리 주민, 희생당한 주민들이 23분이에요. 제암리 주민들. 그리고 고주리 마을에 6명은 순전히 천도교인이고, 제암리에서 돌아가신 23분 중에 8분은 기독교인이고, 2분인가는 비종교인으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천도교인. 그러다 보니까 천도교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 주민들과 개종한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교회하고 좀 그때부터. 그래서 일부는 교회를 짓고 일부는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3.1 만세 운동 기념관을 지금은 교회인인데 새로 지었잖아요. 저 건너편에 산 속에 개인이 기념관을 운영하겠다고 브로크 스레트 건물로 지었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은 좀 교회를 반대하고 목사나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기념 행사에도 보이콧할 때가 있어요. 제가 문화원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마을 주민들 달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 마을로 차들이 들어다니고 만세행렬 들어다니고 그래서 그 마을 부녀회에 국수를 삶아라. 돈을 주는. 그러면 이제 좀 그렇게 저렇게 탈 없이 그러면서도 주민들은 우리 조상 팔아서 교회가 먹고 살아?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기념관을 교회 건물에다 지었단 말이에요. 화성시에서. 그 땅에다가. 왜? 제암교회 강 목사가 저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도일이 공동묘지 발굴 사업을 했어요. 해가지고 교회 뒷산에 매장을 했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지금은 유전자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누구 했을 텐데 한 덩어리로 교회 건물 안에서 엉켜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매장을 했던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도 합동묘소에 안 와. 그냥 자기네 집에서 이렇게 제사 모시고 말아. 그러니까 관리는 교회에서 하는데 그 땅이 기독교 감리교단의 땅이에요. 그 산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부모님 묘를 파올 수도 없는 거고
그 합장해 놓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거기 현재 엉켜진 그 시신들이 있는 거기 뭐 기념비나 뭐 무슨 재단이나 아무것도 없습니까? 비석 있어요. 거기에 이름도 다 들어 있어요. 29인의 이름. 3.1 만세운동, 제암 3.1 만세운동, 순국 위령 진용가 이렇게 이제 한자로 써 있는데,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국내에서 뭐 교인들이나 참배객들이 오면 교회에 헌금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을 주민들은 불편했을 거예요. 맞아. 우리가 그때 관광버스로 갔거든요. 네. 그리고 3.1절만 되면 엄청난 인파가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장사하네 이런 시각도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일본 교단에서 이 교회 지어준 거야 이렇게 마을에 가서 지어줬다며.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얘기를 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또 불편한 거예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자기 조상이 천도교인이었고 뭐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잘 안 가요. 지역 주민들 이렇게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기도 하는데 전동의 할머니 이제 8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목사가 부임하지 않을 때도 가서 교회를 불을 밝히고 기도로 지켰던 분이에요. 전동리에 예.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상증인이죠. 뭐 하여간 그렇게 불편함도 갖고 있고 뭐 또 그래서 지금은 그 마을 한가운데 논바닥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순국기념관을 지었어요. 근데 처음에 교회가 이사를 가겠다 팔고 그랬던 거예요. 왜? 저는 교회 땅으로 그 건물을 지어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래 교회의 전기세, 수도세, 뭐 하여간 다 시비로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교회를 값을 쳐주고 교회를 저만큼 나가라 합의를 했다가 반대에 또 올려달라 해서 그게 불찰이. 그래서 그러면 그 기념관 지은 거를 교회에 주고 무상으로 줬겠죠. 이쪽에 기념관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차 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 잘못하면은 그 교회 옆에 잔디밭이 있고 주차 공간이 시 소유거든요. 시에서 돈을 주고 그 지역 주민들 민가를 나가게 하고 주차장 공원을 만들었으니까 잘못하면 그거 교회 측하고 분쟁의 소지예요. 또 그거 하여간 그런 상황인데 그 아픔이라는 건 또 그런 부딪히는 아픔도 있지만 또 종교 지도자들이 월북하고 하는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빨갱이야. 너희가 공산주의자니까 반대를 하지 않았어? 뭐 이런. 그러니까 김문수는 야 3.1 식민지일 때는 국적이 일본인데 이런 망발까지도 나오고 하는 거야. 어쨌거나 이렇게 3.1 만세운동이 종교 측 입장에서는
잘 지도를 해서 민족적 정기를 바로 세웠다라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야 이게 그들이 변절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세네 사람만 끝까지 지키고 나머지들은 뭐 은사를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대동아 전쟁에 참여하라고까지 하고 뭐 이런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34년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이런단 말이죠. 알면은 거북한. 이게 나오냐? 자, 이제 뭐 시간이 없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왜 안 돼? 제가 이게 촌스러워서 안 되나 보네. 그래서 화성의 3.1 만세 운동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지사가 3월 1일 날 참여해서 기념식을 하는 곳이 제암리예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또 불편했던가 봐요. 도지사가 또 안 오더라고. 자, 3.1 만세 운동의 특징은 비폭력 민주적. 화성 3.1 만세 운동은 비폭력 민주적인데 반해서 조직적이고 폭력을 투사한 공세적. 바다를 접한 3개 지역에 집중된 만세 운동이라는 게 물론 그 내륙 지역 동탄이나 오산도 있었지만 만세 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난 곳이 송산, 우정장안, 바란장터. 바란도 바다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정장안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게 다 지도가 미완인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남양만, 분양만이라고 하는 바다가 들어왔죠. 그리고 송산, 서신, 마도.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구장이라는 팔탄면 면 소재지예요. 그 옛구자에 마당장자를 써서 옛날 시장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를 일본 아이들이 크게 간척을 해요. 그러니까 배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터가 이렇게 여기가 제암리네요.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여기 물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란에 가면 바란 파출소 있는 데까지 거기에 배를 대던 거예요. 3.1 만세 운동 시기에. 그리고 여기에 옛날에 2층 다리가 있었어요. 2층으로 사람 다니고 아래층 버스 차 다니고 하다. 낡아서 없어지고 지금은 그냥 평다리가 생겼죠. 그래서
이 장안면 이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아산 당진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양감 옆으로 여기가 안중, 포승 이렇게 하고 여기가 평택 그 서해안 대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3.1 만세운동 특징이 이렇게 전개되더라. 자, 이거는 전국적인 겁니다. 만세운동 과정에서 면사무소가 파괴된 것, 전국에서 47개 면사무소가 일부, 전부 파손 불탄 건 19건, 경기도에서 전체 19건 중에 일부 파손은 15, 완전 파손이 4개, 경기도에서, 그리고 화성은 2개가 완전히 불탔으니까 유리창 깨진 거 이런 거는 계산에 넣었을까요? 그리고 경찰관서, 주재소 전국에서 45개가 파손되고 전부 파손되었는데 29개 일부 파손, 전부 파손이 16개, 경기도에서는 2개, 4개, 화성에서 전부 파손이 하나, 우정면 화수리 주재소 완전히 불탔으니까요. 그리고 일본 경찰이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66명인데 사망이 2 나와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4명이라고 해요. 근데 만세운동에 처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 사망이 셋으로 봐야 돼요. 안성 원곡에서도 한 사람이 처단이 되었어요. 근데 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는 저한테 자료를 제공한 그 학술지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옛날 자료거나. 그리고 부상은 64명, 화성에서 2명, 안성 원곡에서 1, 그리고 평안도에서 1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아주 비폭력 전 민주적으로 시위를 거죠. 예,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유도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화성에서는 사강장터에서 종교가 관여를 안 했으니까 일단은 해방 전쟁이야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바란 장터에서도 일본이 상점이 10여 곳이 있었는데 다 도망갔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로 봐서는 그럼 화성의 정신을 충효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또 희한해졌어요. 물타기가 됐는지. 자,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 사건. 병인양요는 프랑스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프랑스가. 천주교 박해를 통해서 프랑스가 조선을, 신미양요는 미국이 대동강까지 거슬러 올라오다가 불에 타는 거죠. 돌에 맞고. 운요 사건은 일본이 조선을 깜짝거린 거고, 또 이제 을사늑약으로
1866년 흥선대원의 천주교 탄압을 해서 선교사 9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조선인 9,000명을 죽이겠다라고 온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외사고에 있는 직지하고 은괴, 그 왕의 비자금이 다 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철종은 천주교에 관대했어요. 잘 받아들였어요. 그거는 서양 학문으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천주교를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죄사도 안 지내, 자기 조상을 부정을 해,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은 새로운 종자를 주죠, 의료를 주죠, 또 나중에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주죠. 이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헐벗은 하층 백성들이 귀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러시아가 조선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고종 1년에 한경도 경흥도 철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통상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자들은 일단 통상할래? 이거죠. 자, 1866년 9월 로즈 제도, 프랑스 해군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군함 세척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미 프랑스는 청나라를 아주 녹여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조선 오는 거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만 온 게 아니라 청나라에 와서 청나라를 기점으로 조선에 간섭을 하게 되었던 그 시기거든요. 하여간 신미년에 미국하고 한 것이죠. 근데 미국을 물리쳐버렸어. 우리 조선에서. 신났어요. 고무됐어요. 서양 세력 별거 아니야. 나폴레옹 4세가 이끄는 프랑스라는 나라도 우리하고 전투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그런 물건을 약탈해서 물러왔어. 이러다 보니까 서양 제국도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됐던 거죠. 1872년 5년 1866년에서 5년 뒤에 이제 또 미국이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까지 미국 군함이 와서 하니까 그 집단을 차근득 실은 배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리고 돌팔매를 던지는 군대가 돌팔매를 던질 정도로, 그래서 돌팔매 던지는 군인들을 척서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선군대 보면은 참 그래서 지금 우리 야구를 잘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은 뭐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어떤 통상을 이루지는 못했고 조선은 여기서 쇄국으로 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제너럴 셔먼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북 전쟁을 끝내고 미국이 제국주의를 본격적으로 펼치는 거예요. 일본을 포격으로 한포 사격을 해서 항복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도 그럴 거야.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동강에서 깨진 미군은 강화도로 와서 해병대원 644명, 초지진에 상륙해서 덕진진을 초토화시키고 우리 장군 원수의 그 사령부 깃발을 가지고 뺏어가요. 큰 한 5m 정도 될까? 크기가 거기에 한자로 숫자를 이렇게 쫙 써놓은 거를 그걸 수놓은 거죠. 그걸 약탈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2000년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진품은 들어가고 모조품이 나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운요 사건은 1875년 고종 12년에 강화도 영종도 인근에 일본 배가 와서 수심을 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프랑스하고 미국이 버린 방식을 검토를 해서 역시 그 강화도 인근을 이렇게 노량을 한 거예요. 조선군 전사자 35명, 포로 16명, 대포 35문, 화승총 130여 점 이렇게 약탈을 하고 일본은 6척 군함과 800명 군대의 정권대사를 파견하고 아주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려고 기획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정치하는 사람들, 조정의 그런 사람들이 인식이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의 국민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76년 3월 강화도에서 조선이 항복은 아니지만 강화조약을 일본과 맺어요. 12조 한일 수호조약을 체결한다. 근데 이게 치욕적이죠. 조선은 자주국으로 이게 자주국이라는 내용이 왜 들어갔을까요?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서 청나라의 간섭 없이 조선과 일본이 이런 명분을 주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조선의 3개 항구 개방과 일본인 거류 지역을 제공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커져요. 영사 파견 권리와 영사 재판권 설정은 조선에서 어떤 행동을 간섭하면 안 된다. 일본은 자기네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 영해를 자유롭게 측량하고 항구 및 요새의 침략을 의미했다. 연해 도서 암초는 조사하지 않아 극히 위험하여 일본국 항해자에게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용하고, 너희 조선은 이런 문항에 위험이 되는 암초라든지 바다 깊이라든지 조사되지 않았으니까 일본은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식민지 지배를 위한 속셈이라는 거죠. 일본이 서양 자본주의 제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조선에 그대로 재현했다. 이미 일본은 미국, 영국, 서양 강대 제국하고 맺은 조약을 그대로 조선한테 행위를 하는 거죠. 1876년 7월 일본과 조일, 수호, 조규, 불호가 무역 장정을 조인하고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일부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방공령, 곡식을 통제하라. 그런데 요즘 뉴라이트 학자들이 일제강점기에 쌀은 수출한 거다, 약탈당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돈 받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기 강화도 동남쪽 난지도 어딘지 아시죠? 국화도 옆에 대난지도, 소난지도, 요 당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이 남양군 소속이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3.1 만세운동에는 2.8 독립선언과 고종의 죽음이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했지만 가혹한 일본의 처사가 그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세 침입 사건인데 어디나 이런 정도로 그래서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죠. 요거는 군인들에게 쌀을 급여를 지급하는데 모래 섞인 쌀 이런 걸로가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동학 농민전쟁이 1894년에 발발하는데 동학으로 인해서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동학 진압을 빌미로. 그래서 우리 동학 이제 끝났어,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도 아니야, 우리가 동학 진압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권들이 조정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청나라파는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친일파는 일본을 끌어들이고 우리 동학
끝! 안 할게! 했는데도 너네 물러가가 아니라 자기의 위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을 붙들었고 청나라를 붙들고 결국 우리 땅에서 외세가 전쟁을 벌이는 게 1894년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단히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대단히 관심 있는 부분은 그 우리 동학이라는 제도가 물론 조병갑이 그 김제 조병갑이 악랄한 수탈행위 때문에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동학이 일어나고 동학이 일어나니까 조정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일본에다 요청을 했고 제가 알고 있던 거는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학하고 우리 조정하고 합의를 했다. 예. 그 말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동학의 집강소가 전국으로 설치가 돼요. 제일 먼저 전라도 지역이죠. 그래서 집강소라는 것은 그 관아하고 관원들하고 동학하는 그 난을 일으켰던 사람들하고 협의체. 자, 이 얘기 처음 들어요. 협의체를 구성하니까 야 우리 이제 동학 난은 해소된 거야. 그런데 이 외세는 나가지 않는 거죠. 왜? 그 불러들인 사람들이 당살 친일파건 친청파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청나라가 최초로 전쟁을 한 것이 풍도 앞바다. 그래서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 깨지고 우리 평택 아산만으로